지금 엄청난 경제적 변화가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스테파니 폼보이의 분석을 보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대격변 속에서 여러분은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패자가 될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자, 폼보이가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기 강세장의 초입에 있다. 이게 그냥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겁니다. 이런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투자 법칙들이 그냥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시대 전환의 신호탄 같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쪽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이 자산, 다른 한쪽은 금이나 원자재처럼 손에 딱 쥘 수 있는 경질 자산이죠. 지금 이 둘의 거대한 충돌이 코앞에 닥쳤다는 겁니다. 한쪽은 뭐랄까 믿음과 낮은 금리를 먹고 살지만 빚 문제에 취약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실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요? 폼보이는 바로 기업 신용 시작을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폼보이는 이 상황을 좀 섬뜩하게 표현하는데요. 시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특히 사모신용시장이 그렇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지만 사실 그 물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업 하나가 퍽 하고 쓰러져야 물밑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불투명하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파산한 기업들 이름 보면 레드랍스터나 삭스처럼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저 회사가 장사를 못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폼보이는 이게 바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물속에 있다는 거죠. 8조 달러.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액수인데 이게 바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의 빚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빚을 갚으려면 돈을 새로 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이건 기업들 이익을 그냥 통째로 갉아먹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S&P 500 기업들이 내는 이자 비용이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폼보이는 이 추세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빚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그 다음 충격파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종이 자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향하게 되죠.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폼보이는 모두가 미국 경제 강하다라고 말하는 근거, 바로 이 활활 타오르는 주식시장이 사실은 미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65% 하락.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경제 대공황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과열된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상화 과정만 거쳐도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라지는 돈이 미국 1년 GDP보다도 많다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그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장을 도대체 뭐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AI 열풍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정작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AI는 거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마치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 같은 종이 자산이 위험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폼보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바로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경질 자산이 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폼보이는 이걸 세속적 전환, 영어로는 secular shift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시장의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의 조류가 바뀌는 것처럼요. 지난 40년 동안은 돈이 종이자산 쪽으로 흘렀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질자산 쪽으로 흐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값이 22,000달러요? 와, 이게
내일 금값이 저렇게 됩니다. 이런 예측이 절대 아니고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중에 풀린 모든 미국 달러를 금으로 보증한다고 가정하면 금값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에서 금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질 자산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빚이 쌓입니다. 둘째, 그럼 중앙은행은 그 빚을 메우려고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셋째,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종이돈 대신에 실물, 즉 경질 자산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폼보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경질 자산은 종이 자산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AI나 암호화폐 같은 첨단 기술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걸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 반도체를 만들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런 경질 자산이라는 실물 기반이 없으면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신용 거품이 터질 위험과 함께 수십 년간 이어져온 트렌드가 끝나갈지도 모른다는 종이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이제 막 새로운 수십 년의 트렌드를 시작할지도 모르는 경질 자산이 있죠. 폼보이의 분석은 이 저울이 지금 막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패자의 편에 서게 될까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